태양신 니카의 정체는 태양 열매, 불의 화신, 기어 6, 태양보이 이런 이야기들은 원피스라는 만화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태양신 니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파헤쳐야 할 두 가지는 날개 달린 누나리아족과 하늘섬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 정부는 누나리아족에게 정보만 주어도 1억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1억이란 루피가 당시 3대 세력 중 하나인 실무엘을 쓰러뜨리고 받은 금액이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리조아가 있기 전에는 누나리아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현재 세계 정부는 날개 달린 누나리아족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마리조아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킹처럼 누나리아족의 생존자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로 숨었기에 절멸했다고 알려졌으며 세계 정부가 정보만 주어도 1억이란 돈을 줄까요? 현재 아주 높은 확률의 88%로 제 마음속에서는 98% 누나리아족이 도망간 곳은 달입니다. 오다에이치로는 단기 집중 표지 연재를 그립니다. 표지 연재는 본편에서 다루기엔 분량을 차지하고 이 스토리를 다루지 않으면 훗날 뜬금없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의 개연성과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기에 표지 연재를 그립니다. 예를 들면 버기가 패배 후 해적단 재결성을 통해 훗날 다시 등장하여 상황이 되게 하고, 와포르가 패배 후 장난감 사업으로 부자가 되어 훗날 다시 등장하여 세계위에 들게 하고, 로메오가 샹크스의 깃발에 불을 지른 후 훗날 샹크스가 로메오와 엮이게 하고, 카리브가 와노쿠니에 끌려가게 만든 후 훗날 고대병기의 존재를 알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표지 연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시 본편에 등장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에넬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넬의 재등장을 절대 부정해왔죠. 에넬이 나오게 되면 해적과 혁명군과 해군과 세계정부의 대립구도로 이어지는 스토리 전개가 너무 뜬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정보 하나를 보고 에넬은 재등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단기 집중 표지 연재를 아주 낱낱이 뜯어볼게요. 에넬은 달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너구리 같은 것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너구리 같은 것들은 유적을 발굴하려는 우주해적들에게 당한 것이었죠. 이 우주해적은 에넬도 공격을 하고 유적을 발굴하겠다며 대폭발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장면 전환이 되어요. 지상에도 너구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구리들은 달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풍선을 타고 달로 갑니다. 이 부분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꼭 기억해 두셔요. 그리고 다시 달로 장면 전환이 되어 에넬은 우주해적이 발굴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고 고대 유적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추측들이 있었던 벽화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이 벽화에 대한 저희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달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오다는 앞에서 풍선에 대한 의미를 이미 던졌습니다. 앞에서 너구리들이 풍선을 쥐고 달로 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풍선은 달로 가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지상에서 달로 왔다는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너구리 같은 것들의 정체는 기계장치섬에서 태어난 로봇들입니다. 과학자가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벽화에서도 너구리 로봇을 양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벽화의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와 이 로봇 군대를 양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넬은 이 고대 유적에서 엄청난 양의 로봇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벽화, 이것들은 마치 고대병기를 연상시킵니다. 이 배는 전함 플루톤을 연상시키고 이 거대한 괴수들은 해왕류를 다루는 힘, 포세이돈을 연상시키며 이 태양 문양은 우라노스로 추측이 되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벽화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의 그림 같은데 일부러 뒤집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우반전 후합쳐보면 어떤 벽화인지가 더 잘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 장면은 지상을 의미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로봇들은 지상에서 어떠한 이유로 풍선을 타고 달로 갔으며 지상에 3개의 고대병기를 남겨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장면은 달을 의미합니다. 오른쪽과 다르게 왼쪽은 울고 있지 않고 로봇을 수리하고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른쪽의 벽화에 울고 있는 사람들과 왼쪽 벽화에 로봇을 수리하고 양산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두 개의 벽화는 확실하게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다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울고 있는 남자들이 누나리아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지금 이 표지 연재는 달, 즉 우주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이렇게 문명도시를 만들고 로봇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숨조차도 못 쉬고 물건 하나 잡기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에넬은 번개라 가능합니다. 몸 상태가 자연이니까요. 그런데 누나리아족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나리아족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는 괴물들이기 때문이죠. 오다가 절멸한 종족에게 굳이 이런 설정을 끼워 넣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에넬은 달로 갈 때 달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페어리바스로 간다고 하죠. 여기서 에넬이 달 혹은 페어리바스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신의 세계입니다. 루나리아족은 신으로 불렸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죠. 세 번째는 전 최근에 뜬 어떤 정보를 보고 이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 스케줄을 모두 바꿔왔죠. 어떤 사진이냐면 현재 원피스 세계관의 유일한 루나리아족인 킹의 어린 시절입니다. 특이점이 없어 보이는 어린 시절이지만 딱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 정말 고대인들이 쓸 법한 창이란 무기는 로봇 군대가 들고 있는 무기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로봇 군대는 등에 날개도 있죠. 이런 이유로 지상에서 달로 날아와 로봇 군대를 양성한 이들은 루나리아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루나리아족은 세계 정부에게 패배한 후 호네그리프의 고대병기들의 위치를 새기고 세계 정부의 탄압을 피해 풍선을 타고 달로 날아갔으며 특유의 적응력으로 달에 적응한 후 달의 고대 도시를 만들었고 800년 뒤에 사람들도 놀랄 전함을 만들었던 기술력으로 로봇 군대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로봇에게는 그 유적의 입구를 지키게 한 것이 보이죠. 만약 루나리아족이 정말 고대병기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달에서 로봇들을 만든 것이라면 이들은 확실하게 어떤 정확한 시기를 위해 이 로봇 군대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남겨둔 것으로 추측되는 각각의 고대병기에는 해방의 시기가 있습니다. 포세이돈의 시기는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가 나타낼 때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는 호네그리프에 새겨진 사과문을 통해 조이보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플루톤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노쿠니의 계곡은 플루톤의 해방을 의미하는데 와노쿠니의 계곡은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까지였습니다. 즉 고대병기는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남겨둔 것이기에 이것을 지상에 남겨둔 것으로 추측되는 루나리아족도 조이보이가 훗날 돌아올 때를 대비해 로봇 군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루나리아족인 킹은 조이보이의 전설을 마음에 두고 기다려왔죠. 짧게 정리하면 루나리아족은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까지 고대병기들을 지상에 숨겨두었고 달에서도 그날을 대비하여 로봇 군대를 만들었다는 뜻이 된답니다. 그래서 루나리아족이 달을 의미하는 루나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고요. 에넬은 이 고대 유적에 자신의 번개번개 열매로 전력을 투여하고 로봇 군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즉 이 로봇들이 존재 가치가 세계 정부에 대항할 군대가 될 수 있기에 에넬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로봇 군대와 함께 세계 정부와 대치하는 마지막 전쟁의 말이죠. 저는 앞에서 창에 주목했습니다. 루나리아족인 킹이 들고 있던 창을 통해 달의 로봇 병사들도 루나리아족이 만든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지만 여기서 또 하나 창을 들고 있는 사내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 니카. 마치 밀짚모자가 자유의 상징이 되듯이 이 창도 루나리아족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태양신 니카는 루나리아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카의 실루엣엔 날개가 없거든요. 태양신 니카의 실루엣을 보면 머리가 발화하고 있는 형상으로 보이기에 루나리아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고무고무 열매, 즉 사람 열매의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으로 인한 발화일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태양신 니카의 능력으로 발화하고 있는 이 실루엣은 루나리아족의 상징인 창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백의 100년에 연관되어 있으며 조이보이는 공백의 100년에 실존한 인물이기에 이 실루엣은 태양신 니카의 실루엣이 아니라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가진 조이보이의 실루엣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날개는 없지만 루나리아족의 상징인 창을 든 이 사내는 공백의 100년에 20명의 왕의 동맹에 대항해 루나리아족과 함께 싸워준 전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밀짚모자를 쓰고서 말이죠. 이렇게 조이보이가 루나리아족을 위해 싸워준 것이 맞고 밀짚모자가 자유의 상징 혹은 해방의 전사의 상징이 되는 것이 맞다면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루나리아족의 역사가 새겨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 벽화가 하나의 그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그림은 바로 밀짚모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림입니다. 벽화에 그려진 것이 루나리아족의 역사가 맞다면 이들은 벽화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싸웠던 해방의 전사의 전설을 새겨두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준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창 하나로 제 첫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됩니다. 저는 처음 영상에서 샨도라의 전사들이 루나리족의 후손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날개를 가졌으며 태양신을 모신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모양의 창을 사용합니다.
모든 전사가 말이죠. 제가 원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반쪽 다리 구름에 숨은 것처럼 만나기가 어렵구나. 이 문장이 너무 좋아 어린 시절엔 하늘을 보며 반쪽 달이 구름에 숨었다며 감성에 빠지던 때도 있었죠. 보통은 구름이 달을 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달을 주체로 하여 달이 숨었다고 하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이 화의 내용은 노랜드와 카르가라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단지 우정의 의미로 달이 숨었다는 표현을 한 줄 알았는데요. 이번 분석으로 인해 달을 주체로 하여 구름에 숨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또 다시 사라져가는 샨또라의 운명과 달로 숨어들어간 루나리아족의 반복되는 비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의 마지막 대사이자 샨도라의 전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다른 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死より消すべき灯火がまた 등불을 끄려는 자들과 등불을 밝히려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불을 밝히려는 자들의 의지가 바로 디의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양신 니카의 전설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주고 고뇌에서 해방해주고 웃게 만들어주는 전사,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는 전사. 하늘섬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루피의 모습이 태양신 니카와 참 닮아있죠. 니카가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듯이 루피도 누군가를 웃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니카라 불리던 조이보이도 라프텔에서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라프텔에서 이들이 조이보이가 남겨둔 것을 보고 미친듯이 웃었을 때 뭘 보고 웃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 감정이 궁금했습니다. 희노애락이라는 모든 감정을 느끼며 도달한 곳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부러웠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모험이고 라프텔 같은 종점을 향해 혹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라프텔의 의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험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험에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